안녕하세요. 로브메디텍 교육 담당자 고우진입니다. 지난 동영상에 이어서 데모 좀 간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I를 이미 써보셨던 분들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프리체크와 패션 서킷 테스트 다 진행을 했고요. 패션 카테고리를 보시면은 어덜트냐, 피디아트릭 선택하실 수가 있고, 인베이시브 모드냐, 넌 인베이시브 모드냐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볼륨 컨트롤이냐, 여러 가지 모드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세팅된 상태에서 바로 스타트를 해볼 텐데요. 스타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동작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동작을 잘 하고 있죠. 이 상태에서 모드를 프레셔 컨트롤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3번이나 했는데 터치가 안 됐는데요. 기존의 인공호흡기는 보통 전전식이죠. 정전식. 이제 이렇게 전류를 통해서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감압식이에요. 그래서 살짝 터치해서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간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톱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꾹 눌러주시면 훨씬 더 터치가 잘 먹히기 때문에 감압식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프레셔 컨트롤로 바꿔주신 다음에 핍 5에 피셔와 핍을 15로 한번 놔보고요. FiO2를 30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기본 베이직인 거에 이제 위에 올라와 있고, 예전에 이제 서브 I 같은 게 왼쪽에 있었는데 가장 위에 네 개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 그 나머지 중간에 있던 거 세 개가 이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을 변경하고 RR은 20으로 한번 세팅을 하고요. 억셉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세팅했던 게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네 가지 수치가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서도 이제 변경이 가능합니다. 20으로 많이 변경하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변경하시고요. 드래그를 통해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큰 숫자, 여기서 이제 더 30까지밖에 안 되는데 더 큰 숫자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면은 더 큰 숫자로 가능합니다. 보통 그렇게 크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적당 범위를 설정하고 이제 했고요. 여기 화살표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추가 파라미터들 확인 가능하고요. 일단은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제 피셔 핍을 15로 제가 설정을 좀 해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기존 서버 I처럼 위에서부터 프레셔 플로우 볼륨 웨이폼이 있고요. 혹시라도 이거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만들어 놓은 파형의 이해 동영상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여러 가지 수치가 있는데, 피크 프레셔, Pmin, RRI 레이쇼, FiO2, VTI, VTE, 이제 타이달 볼륨인데, 이제 흡기시 일회호흡량, 호기시 일회호흡량 있고요. 미니 볼륨 있고, 이제 CDYN이라고 해서 다이내믹 컴플라이언스입니다. 동적 폐 수능도를 실시간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환자 폐가 안 좋아지면 저 숫자가 바로 이제 변화하면서 환자의 폐 수능도를 수치화해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른쪽에 작은 숫자는 어퍼 프레셔 리밋 또는 로어 프레셔 리밋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되면 알람이 울리기 때문에 이 알람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알람도 울리지만 피크 프레셔 어퍼 리밋 같은 경우는 알람도 울리지만은 이제 리밋 자체를 걸어주기 때문에 환자 폐를 보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수치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메뉴가 다 오른편에 있었는데 이제 좀 왼쪽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퍼 프레셔 리밋을 변경하시려면 43인 것을 이제 여기 알람 리밋에서 변경이 가능한데요. 알람 리밋에서 피크 프레셔에서 이 리밋 숫자를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30으로 변경을 해보고요. 알람 소리도 좀 줄여보겠습니다. 알람 소리를 좀 줄여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수치를 변경해 주시고 억셉을 눌러 주실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어퍼 프레셔 리밋 설정을 했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쪽에 주황색 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서킷 컴pen세이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보여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아이콘으로 이제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콘이 여기 보이죠? 아이콘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패션 서킷 테스트 했기 때문에 서킷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2.2ml/cm H2가 여기 나오고요. 이것을 키고 끄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꺼볼까요? 끄게 되면은 타이달 볼륨 변화를 한번 살펴보세요. 약 한 3, 40 정도가 타이달 볼륨이 이제 늘어났는데, 이 서킷 컴pen세이션을 끄게 되면은 인공호흡기가 주는 타이달 볼륨의 총 합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에 이 컴pen세이션이 서킷 보상인데요. 보상을 켜게 되면은 타이달 볼륨이 줄어들면서 실제로 인공호흡기가 주는 타이달 볼륨이 아니라 실제로 환자한테 들어가는 타이달 볼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한다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미니 볼륨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PBW분의 타이달 볼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kg분의 이제 밀리리터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누르셔도 되고 여기 누르셔도 되는데요. 눌러주신 다음에 환자의 이제 성별과 키를 환자의 성별 여성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성분이시고 키가 160이다 해보면은 이제 PBW가 이제 Predicted Body Weight라서 뭐 Ideal Body Weight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상적인 몸무게죠. 그래서 여성분이시고 키가 160이면 이상적인 몸무게는 52가 나옵니다. 52를 설정해 주시면요. 지금 TW는 335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1kg당 TW 몇 정도가 들어가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g당 6.5ml가 들어가고 있고 이제 이걸 이제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 주시면 되는데 보통 성인 ICU 같은 경우에는 뭐 6에서 10ml 정도를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뭐 MICU나 이제 폐에 이제 굉장히 안 좋은 분들 그런 분들 보통 6에서 8ml 보시는데 그건 이제 주치의 선생님께서 얼마만큼을 이제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치의 선생님 목표가 6에서 7ml kg당 6에서 7 정도를 줄 거다 하면 지금 굉장히 잘 들어가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키가 예를 들어서 180입니다. 여성분이. 키가 예를 들어 180이면 이런 식으로 TW는 똑같은데 kg당 들어가는 게 적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게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프레셔를 좀 높여줘가지고 좀 더 TW를 많이 줘야 되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화살표가 있어가지고 화살표 눌러주시면 추가 수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플로우 예전에 이제 VE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플로우 E가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수치가 이쪽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동영상 30초 동영상이에요. 현재 시간부터 15초 전 15초 총 30초의 동영상을 찍는 거고요. 요거 스크린샷은 여기 카메라 버튼은 이제 스크린샷입니다. 스크린샷을 찍게 되면요. 다시 한번 찍어보고 싶고 미디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디어 가보면은 스크린샷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스크린샷을 보실 수가 있는데 환자가 상황이 안 좋거나 하면 이제 카메라를 꺼내서 찍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스크린샷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고 리코딩 파일이 있습니다. 리코딩 보시면은 동영상이 보이는데요. 다시 제가 좀 너무 빨리 다시 미디어 눌러가지고 리코딩 가보시면 방금 좀 전에 찍었던 동영상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웨이브가 변화가 되는지 특정 시점에서 세팅 값 보시면은 이제 값이 어떻게 이제 동작이 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도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익스포트 해주시면은 이 스크린샷이나 이제 리코딩 파일을 USB로 이 추출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USB 뒤에 꽂아주시고 추출하시는 기능이 있다까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왼쪽으로 한번 오겠습니다. 왼쪽으로 와서 보시면은 알람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이런 식으로 파이팅이 생기게 되면은 알람이 뜨면서 이쪽에 알람이 울리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알람을 끄는 것은 이 알람을 끄는 키고요. 여기를 한번 눌러주시면은 알람 범위를 여기서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알람의 범위를 이쪽에서 조절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다시 40으로 제가 한번 맞춰보고요. 알람 리밋에서 아까처럼 이렇게 여기서도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람을 끄면 2분 동안 꺼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고요.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알람이 다시 이제 켜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탠바이가 있습니다. 스탠바이 눌러주시고 2초 눌러주시면은요.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고요. 다시 한번 스타트 해주시면 스타트가 됩니다. 모드는 조금 이따 보고요. 메뉴버 한번 볼 텐데요. 메뉴버 눌러주시고 매뉴얼 브레스는 한번 강제호흡을 그냥 이렇게 한번 주는 거예요. 강제호흡을 한번 주는 거고요. 스태틱 메저먼트가 있는데요. 스태틱 메저먼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날 서버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 아래에 홀드 키가 2개가 있었는데요. 지금 홀드 키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흡기 시 홀드, 후기 시 홀드입니다. 흡기 시에 잠깐 숨을 못 쉬게 홀드를 잡아버리는 거죠. 홀드가 계속 되고 있는데 홀드 액티브라고 되어 있는 것을 메시지를 확인하고 떼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후기 때도 홀드를 잡아가지고 액티브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떼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영 메카닉 값을 이제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메뉴버에서 세팅 메저먼트 가면은 이런 식으로 몇 시 몇 분에 이제 계산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뷸라이제이션이 있는데요. 네뷸라이제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네뷸라이저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제 에어로젠 솔로 네뷸라이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네뷸라이저 케이블이 보이시나요? 네, 여기 연결이 되어 있는데 본체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요.
요거를 이쪽에 연결해 주시고 약물을 채우신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6mm 이제 에어로덴 프로라는 게 또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10mm 약물 채우실 수가 있고요. 채우신 다음에 보통 3mm 아래면은 10분 정도, 3mm 이상이면 뭐 10분에서 30분 정도 선택해 주신 다음에 보통 성인 ICU에서는 뭐 6mm에서 10mm 많이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30분 세팅을 하셔가지고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스타트 해 주시게 되면은 이쪽에 네뷸라이저가 이제 진행 중이다라고 나오면서 네뷸라이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전에 끝이 나면은 여기 눌러 주신 다음에 스탑 하셔가지고 네뷸라이저를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사용해 주실 요 네뷸라이저 요런 게 있고 이제 프로 네뷸라이저가 있는데 일단 방식은 같아요. 이제 마이크로 펌프 방식이고요. 이 약물이 이쪽에 아래쪽을 보시면은 동그란 쇳덩이 같은 게 있죠. 저것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저희 굉장히 이제 작은 망사 모양 그물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가 굉장히 작고 고르게 되어야만 저 그물 모양을 통과할 수 있는데 안 보이죠? 지금은 쇠처럼 하얗게 동그랗게 보이는데 굉장히 이제 작은 그물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것을 통과하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작고 가늘게 가는 이제 약물이 환자한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일단은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데모할 때 보통 죄송해요, 솔로, 에어로젠 솔로 키트를 이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4주까지 이제 동작을 하고요. 디스포저블입니다. 환자한테 한번 적용을 하면은 다른 환자한테 하지 않고, 소독하지 않고, 사용하고 버리시면 되는데, 현재 병원에서는 1주에서 2주까지 혹은 그 이상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이제 네뷸라이저라고 키트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오랫동안 사용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루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 하루짜리가 아니고 이제 그렇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점이 발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작은 그물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뷸라이저를 한번 하고 나서 그냥 가만히 두게 되면은 점점 이 그물 안쪽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네뷸라이저 약물로 인해서. 그래서 가능하시면 한번 네뷸라이저를 확실하게 끝내고 나면은 증류수를 조금 채우신 다음에 증류수로 10분 정도 네뷸라이저를 돌려만 놓게 되면은 이제 이쪽 안쪽이 막히지 않고 좀 더 오랫동안 펑션을 유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네뷸라이저 설명드렸고요. 메뉴버에서 O2 부스트 레벨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O2 부스트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오른쪽 아래에 O2 브레스라고 해서 환자의 세츄레이션 떨어졌을 경우에 이쪽을 눌러주시면은 100% 산수가 100% 여기 FiO2가 100으로 바뀌면서 1분 동안 2분 동안 알람이 꺼집니다. 그래서 100% 산수가 1분 동안 제공이 되는데 지금은 여기를 2초 눌러주시면은요, 마찬가지로 1분 동안 여기 설정된 FiO2 현재 100%니까 100%가 1분 동안 제공이 되는데 알람은 2분 동안 꺼집니다. 똑같은데 여기서 이 100%를 원하지 않는다. 그럼 메뉴버에서 O2 부스트 레벨을 100%가 아니라 뭐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를 3 플러스 30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 30 플러스 30 해서 60이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제 100%가 아니라 60%의 산소가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X 하겠고요. 메뉴버 다시 살펴봤고 이제 뷰가 있는데요. 뷰 봐주시면 이제 어드밴스드 뷰가 있는데 뭐 루프를 보고 싶다 하시면은 루프 뷰 선택해서 루프 보실 수가 있고요. 루프 보실 때는 이제 레퍼런스 여기 R이라고 적힌 레퍼런스 키를 잡아놓으면은 현재 호흡이 한번 이제 표시가 하늘색으로 표시가 되겠고요. 이제 예전에 이 레퍼런스 할 때 기록할 당시에 호흡이 표시가 되겠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환자가 뭐 시크루션 차게 되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현재와 과거가 이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루프 봐주실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패밀리 뷰, 디스턴스 뷰 먼저 보겠습니다. 디스턴스 뷰 보면은 이렇게 좀 멀리서도 아주 중요한 글자만 확인하실 수 있는 이런 이제 뷰가 있고요. 그리고 패밀리 뷰가 있습니다. 패밀리 뷰 하시면 이런 식으로 뭐 보호자가 왔을 때 면회할 때 아니면 보호자가 조금 이 화면에 좀 민감하실 때 이런 식으로 화면을 조금 아름답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좀 이제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시는 어드밴스드 뷰로 다시 넘어가겠고요. 이 디스커넥션 석션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오른쪽 이쪽에 퀵 억세스에서 석션 서포트라는 메뉴가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디스커넥션 석션으로 바뀌었는데요. 디스커넥션 석션 눌러주신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석션 서포트랑 동일합니다. 오픈 석션 하실 때 혹시 세츄레이션 떨어질까봐 프리 옥시저네이션을 먼저
최소 2분이네요. 2분 동안 프리 옥시저네이션을 해주겠고요. 이제 환자로부터 서킷을 분리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 석션 서포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 이제 알람이 울리면서 동작이 되는데 동작이 자동적으로 꺼지면서 지금 1분 동안 알람이 꺼집니다. 오픈 석션 빨리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환자에게 연결해 주시면 바로 자동으로 동작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포스트 옥시네이션이 1분 더 들어갑니다. 이제 FiO2가 100%로 1분 더 들어가는데 마찬가지로 선택 가능하시고요. 세츄레이션 떨어졌을 가능성을 대비해서 이렇게 동작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피니시를 눌러가지고 100% 산소 공급을 중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능도 있는데 보시면 석션 슬래시하고 디스커넥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스커넥션이 어떤 거냐면 만약에 테스트렁이 꽂힌 상태에서 환자에게 이 인공호흡을 적용하려면은 테스트렁을 이렇게 빼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보시면은 타이다 볼륨이 3000까지도 표시되는데 순간적으로 많은 타이다 볼륨이 이렇게 굉장히 이제 많은 플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환자한테 조금 영향을 좀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 디스커넥션 석션에서 억셉을 눌러가지고 뺐을 때 디스커넥션을 하게 되면은 멈추게 되죠. 인공호흡기 동작이 멈춘 상태에서 환자에게 끼우게 되면은 굉장히 빠른 플로우가 아니라 정상적인 플로우가 환자한테 들어가면서 좀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피니시 눌러가지고 끄겠고요. 그리고 트렌드랑 로그가 있는데요. 트렌드 눌러보시면은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눌러주셔가지고 시간을 설정하는데 1시간부터 72시간까지의 이제 환자가 어떻게 숨을 쉬는지를 이제 모니터링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모니터링을 해줄 수가 있는데 드래그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드래그가 안 되네요. 화살표 플러스 이 위아래로 화살표 보시면서 해주시면 되겠고 가장 많이 보시는 데이터를 정렬하실 수가 있어요. 오르가나이즈 트렌드 하신 다음에 가장 많이 보는 게 예를 들어서 플로우 2라 저희가 이제 플로우 2로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플로우다 하시면 플로우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렌드의 로그가 또 있는데요. 트렌드의 로그 눌러주시면요. 언제 어떤 수치를 변경했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보시는 게 아마 above pip일 건데요. 제가 above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하시면 above pip을 15에서 15로, 15에서 20으로, 20에서 15 이런 식으로 몇 시경에 변경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몇 시에 바꿔졌는지 시간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화살표 버튼 눌러주시면 나머지도 있고요. 보시면 알람 히스토리, 알람 어떤 게 떴었는지, 컴판세이션은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서킷 컴판세이션이 있다고 했죠. 실제 모든 이 타이다 볼륨을 보여줄 건지 실제 환자한테 들어갈 건지 보여주는 게 컴판세이션을 온오프 하면서 해주실 수가 있고요. 스크린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스크린 레이아웃에서 볼륨 웨이폼을 안 볼 거라든지 아니면 이 스윕 스피드 지금 파형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좀 초당 20ml를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속도라던가 화면 밝기 등을 이쪽에서 변경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칼리브레이션은 있는데 여기서 오토셀 어저스먼트 사용하시다가 지금 오토셀이 이번 FiO2가 30%로 유지되고 있는데 저희가 30% 세팅했을 때 30%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맞게 되면은 알람이 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소프트웨어적으로 잠깐 교정을 해주는 기능이고요. 하면은 바로 적용이 되는데 이게 이제 계속 알람이 뜨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 오토셀 어드저스먼트를 해주시고 나서 사실 오토셀 변경해 주셔야 되는데 의공과에 문의하셔가지고 변경해야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그게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다 하시면 이쪽에 설정이 이쪽에도 있고요. 화살표 눌러주시면 시스템 스테이터스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오토셀 있죠. 오토셀이 지금 언제 갈았고요. 지금 펄스 유브가 이제 가장 처음 쓴 게 16년 6월 15일이네요. 그렇게 언제 이제 장착이 되었고 얼마나 썼고 얼마나 남아있는지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교환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고요. 저희는 그렇게 자주 안 쓰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병원에서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마다 갈아주셔야 되는데 100%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용량이 점점 줄어들면 이제 보통 30% 혹은 그 이하에서 오토셀 알람이 뜰 수 있습니다. 알람이 떴을 경우에 화살표 눌러주신 다음에 칼리브레이션에 오토셀 어드저스먼트 통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잠깐 이제 알람이 안 뜨게 할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 스테이터스 보여드렸죠. 여기서 여러 가지 정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월 가스에서 월에서 지금 O2 압이 얼마나 나오는지 온도 어떤지 등등등등 프리 체크가 됐는지 페이션 서킷 테스트가 어땠는지 등등을 이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컨피그레이션 뭐 보실 수 있고 패션 데이터는 아까 전에 이쪽 눌렀던 거랑 동일합니다. 환자 이제 어덜트냐 피디아트릭이냐 골라주시고 여성이고 뭐 이런 식으로 키 눌러주시면은 케이지당 타이다 볼륨 들어가는 밀리리터를 봐주실 수가 있겠고요. 모드 봐주시면은 컨트롤 모드, 인터랙티브 모드, 서포트가 있는데 컨트롤 이제 RR 환자가 진정되어서 RR이 없을 때 컨트롤을 주는 거죠. 프레셔 컨트롤, PRVC, 볼륨 컨트롤 다 컨트롤 모드라서 여기 써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환자가 자바로움이 있다 그러면은 프레셔 서포트 또는 볼륨 서포트를 사용해 주시겠죠. 그리고 프레셔 서포트를 0으로 줄이면 10헵으로 되는 건 이쪽에서 사용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랙티브 보시면은 컨트롤 모드와 서포트 모드의 중간 단계인데 환자가 강제호흡이나 자발호흡이냐 그거를 이제 동시에 해줄 수 있는 거 강제호흡과 자발호흡이 이제 혼재된 모드가 SIMV 모드고요. 이제 오토 모드는 강제호흡에서 환자 자발호흡이 있으면 자발호흡 모드로만 움직이다가 환자가 자발호흡이었으면 다시 강제호흡으로 오는 건데 이것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조금 자세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마치고요. 서브 I랑 비교해서 다른 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셔 컨트롤 눌러보시면은요. 다른 점이 이제 이 트리거인데요. 트리거가 좀 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트리거를 눌러주시고 오른쪽으로 이 다이얼을 돌리게 되면은 점점 플로우 수치가 올라가면서 좀 민감하게 트리거가 바뀌었는데 지금은 좌우가 바뀌었습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보시면 왼쪽이 플로우가 있고요. 오른쪽에 프레셔가 있어서 서브 I랑은 완전 정반대이죠. 그래서 플로우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less patient effort니까 환자가 좀 더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환자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어느 정도 이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되면은 플러스 눌러 주셔가지고 락을 해제해 주신 다음에 수치를 변경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보다 조금 더 쉬워졌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트리거 플로우 2, 3, 4 이런 식으로 단계를 조절했습니다. 단계 조절했는데 지금은 플로우 보면 2.0 리터 퍼 미닛을 기준으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프레셔, 네거티브 쪽에서 프레셔 트리거링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 하얀색 기준점부터는 플로우 트리거 2.0 리터 퍼 미닛이 됩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인공호흡기에는 타이다 볼륨 외에도 서킷을 흐르는 바이어스 플로우가 있는데요. 그 바이어스 플로우는 항상 서킷을 흐르고 있는데 그게 1분당 1분에 2리터입니다. 1분에 2리터이기 때문에 환자가 근데 1분에 2리터면 굉장히 적은 양이 아주 미세한 양인데 환자 그것을 다 마시게 되면은 서포트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마시는 것까지 환자가 좀 더 많은 힘이 들기 때문에 이 수치를 낮춰줘가지고 환자가 좀 편하게 숨을 쉬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리터 중에서 1리터 마셔도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게 1리터 퍼 미닛이고요. 점점 왼쪽으로 갈수록 조금만 마셔도 되는데 너무 조금 마셔도 환자에게 이제 트리거링을 주게 되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환자가 숨을 쉬는 것도 아닌데 오토 트리거링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지금 테스트럭이라서 자발호흡이 없어야 되는데 이쪽 폐 모양이 뜨면서 자발호흡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R을 저희가 20을 세팅했는데 환자 자발호흡이랑 더해져가지고 RR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너무 이제 트리거가 민감하게 돼가지고 오토 트리거링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해주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제 적정감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이제 오토 트리거링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민감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기본값이 1.6입니다. 1.6으로 이제 동작을 하시면서 조금 더 편하게 해주시고 싶다 하시면은 조금 더 한두 단계 왼쪽으로 조금 더 이제 플로우의 어떤 리퀴지가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오토 트리거링이 생긴다 해주시면은 오른쪽으로 조절해 주시면서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참고가 이게 내용이 필요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 트리거 내용이 어려우시면 일단 트리거 내용을 지나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드에서 트리거가 일단 한 가지 변한 게 있고요. 그리고 PS 10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PS/10팩 가보면요. 옛날에 앱니아 타임은 알람 리밋에 있었는데 지금은 앱니아 타임이 이 모드 내려와가지고 이쪽에서 앱니아가 몇 초가 있을 때 환자가 백업이 걸릴 건지를 설정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보시면 엔드 인스피레이션으로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사이클 오프였는데 엔드 인스피레이션 언제 흡기를 종료해 줄 것인가 보시면은 환자에게 플로가 들어갔다가 100% 되는 시점으로부터 30%까지 떨어졌을 때 호기를 전환해준다는 이런 사이클 오프라는 게 있었는데 최근 서브 I나 이제 서브 에어 등 최근의 인공호흡기들은
엔드 인스퍼레이션으로 명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만 하나 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 필요한 거를 설명드렸고요. 보통 데모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